8세기부터 11세기까지 유럽을 뒤흔든 바이킹 시대는 탐험, 무역, 약탈을 통해 북유럽의 영향력을 확장한 시기입니다. 793년 린디스판 수도원 약탈은 단순한 약탈 행위가 아닌 유럽 중세사 판도를 뒤바꾼 기폭제였습니다. 노르드인들은 28m 길이의 뱃머리에 용머리 조각상을 단 드레카르 군선을 타고 하루 200km를 항해하며 유럽 해안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출신의 바이킹들은 유럽 전역과 북대서양까지 진출하며 역사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바이킹 시대의 철기 기술과 사회 구조는 혁명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800년경에 제작된 울프베르트 검은 우랄산맥에서 수입한 철로 만들어진 패턴 용접 기법의 대표적 유물로 전쟁에서 승리한 자만이 소유할 수 있었던 신분 상징물이었습니다. 또한 930년 아이슬란드에서 시작된 알팅 미네는 세계 최초의 의회 제도로 카르리라 불리는 자유농민과 야르리라 불리는 족장이 평등하게 토론한 민주주의의 모델이었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적 전통은 오늘날 북유럽 국가들의 정치 체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이킹들은 서진, 남하, 동진의 3대 확장축을 따라 영토를 넓혔으며 870년 아이슬란드, 982년 그린란드, 심지어 1000년경에는 북미 대륙까지 진출했습니다. 특히 레이프 에릭스는 뉴펀들랜드의 랑스 오 메도즈의 단기 정착지를 건설했는데 이는 콜럼버스보다 약 500년 앞서 북미 대륙을 발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탐험 정신은 후대에 대항해 시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이킹들은 발트해와 북해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모피, 노예, 은 등을 거래하며 경제적 기반을 확장했습니다. 바이킹의 무역로는 볼가강을 통해 카스피해와 이슬람 제국으로 이어져 은을 수입하고 대운하를 통해 비잔티움과 실크로드로 연결되어 비단을 거래했으며 북해를 통해 라인 강과 프랑크 왕국으로 이어져 포도주를 수입하는 등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바이킹들은 단순한 약탈자가 아닌 숙련된 상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목재, 철, 모피, 호박, 고래와 바다코끼리, 상아, 동물 가죽 등 북유럽의 특산품을 거래했고 이를 통해 은과 금, 보석, 유리, 와인, 소금, 노예 등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무역 활동은 유럽 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로마 제국 붕괴 이후 침체되었던 유럽 경제를 재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크누트 대왕은 바이킹 역사의 정점을 이룬 인물로 잉글랜드, 덴마크, 노르웨이를 통합한 북해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1016년 아센던 전투에서 앵글로색슨 병사 6000명을 학살한 후 잉글랜드를 정복하여 바다의 왕으로 불리며 북해를 내해로 만든 통치술을 펼쳤습니다. 크누트의 통치 기간은 1016년부터 1035년까지 약 19년으로 그의 리더십은 잉글랜드의 번영을 회복시키고 바이킹 침략자들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며 스칸디나비아 내에서 잉글랜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통치 전략은 현지화 정책, 기독교 수용, 군사개혁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종교화해 정책의 일환으로 1027년 로마 순례 때 교황에게 200kg의 은화를 헌납하고 캔터베리 대성당에 크누트의 십자가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다문화 행정을 통해 덴마크인 군사령관, 앵글로색슨인 재무장관, 노르웨이인 함대 제독으로 구성된 삼두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다양한 문화와 민족을 통합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크누트 대왕의 지혜를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로 파도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왕좌를 바닷가에 놓고 파도를 향해 명령함으로써 신에게만 속한 권한을 인정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는 그의 겸손함과 현명함을 보여주는 예로 자주 인용됩니다. 크누트 대왕의 북해 제국은 강력한 경제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99.5% 순은으로 만든 펜닝 은화를 주조하여 유통시켰는데 이 은화는 양 한 마리의 가치와 맞먹었습니다. 요르비크 발굴 현장에서 1만 개 이상의 은화가 출토되어 당시의 경제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이킹 문화는 현대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언어적으로는 영어에 1500개 이상의 단어가 바이킹에서 기원했으며 법체계에서는 아이슬란드의 그라가스 법전이 마그나 카르타의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선체 접합식 선박 건조술이 조선의 난중일기에까지 기록될 정도로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주요 유물로는 965년에 예링석비의 최초로 덴마크 국명이 기록되었고 1070년경의 베이옥 테피스트리에는 헤이스팅스 전투 장면에 바이킹 양측 도끼 병사가 등장하여 노르만 정복자도 실제로는 노르드 게임을 보여줍니다. 1066년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노르만디 공작 윌리엄이 잉글랜드를 정복하면서 바이킹의 영향력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이킹의 항해 기술과 법제도는 중세 유럽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러시아 키예프 공국과 아이슬란드 자유국가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바이킹 시대의 종말은 단순히 약탈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스칸디나비아 사회의 내부적 변화와 유럽 전역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10세기경부터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중앙 집권화된 왕국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기독교의 수용으로 인해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의 문화적, 종교적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크누트 대왕의 제국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닌 해양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이었으며 1035년 그의 죽음으로 제국은 해체되었지만 노르드인의 혁신 정신은 대항해 시대의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날 COP28 기후회의장에 걸린 바이킹 배의 그림은 인류가 새로운 도전에 맞설 때마다 되새겨야 할 상징이 되었습니다. 바이킹의 유산은 현대 스칸디나비아 문화에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그들의 바이킹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를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대 대중문화에서도 바이킹의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영화, TV 시리즈, 비디오 게임, 문학작품 등에서 바이킹 테마가 자주 등장하며 이는 바이킹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반영합니다. 바이킹스나 라스트 킹덤 같은 TV 시리즈는 바이킹 시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음악 분야에서도 바이킹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킹 메탈이라는 장르의 밴드들은 노르드 신화와 바이킹 시대를 주제로 한 가사와 미학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언어적으로도 바이킹의 유산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영어의 요일 이름 중 썰스데이는 노르드 신화의 천둥의 신 토르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바이킹 문화가 현대 언어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크누트 대왕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닌 전략가이자 통합자로 바이킹의 무역 네트워크와 문화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의 북해 제국은 중세 유럽의 정치적 지형을 바꾼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오늘날 북유럽 국가들의 정체성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이킹 시대는 단순히 약탈과 정복의 시대가 아니라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중요한 역사적 시기였습니다. 그들의 탐험 정신, 무역 네트워크, 기술적 혁신, 그리고 문화적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이킹들의 대담한 항해와 새로운 땅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는 현대의 탐험 정신과 혁신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그들이 구축한 광범위한 무역 네트워크는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초기 모델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민주주의적 전통과 법체계는 현대 서구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데 기여했습니다. 바이킹의 문화와 신화는 현대 문학, 영화, 음악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들의 언어적 유산은 영어를 비롯한 여러 현대 언어에 남아 있습니다. 결국 바이킹 시대는 단순한 과거의 한 장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를 형성하고 미래를 향한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살아있는 역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